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도 쉬운 독해 시간 이어가 볼 텐데요. 저와 함께 영어 공부를 매일매일 하다 보니 영어 단어의 양도 당연히 늘어나고 긴 영어 문장도 좀 더 쉽게 읽어낼 수 있다는 걸 조금씩 느끼고 계신가요? 이처럼 영어 공부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늘어가는 것이니까요. 앞으로도 저와 함께 영어 공부 꾸준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의 영어 강의를 위해서 땡스 댓글이나 멤버십으로 후원해 주시는 분들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 문장 살펴볼까요? 첫 번째 문장은 Please don't forget으로 시작하네요. 주어가 없이 이렇게 동사로 시작하는 문장을 뭐라고 했죠? 명령문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앞에가 don't로 시작해서 뭐뭐 하지마 라고 하는 부정적인 명령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please don't 뭘 하지 말라고 하냐면 forget 아시나요? 까먹다 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앞에 don't가 붙어서 까먹지 마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까먹지 마는데 뭘 까먹지 말라고 하는 내용을 읽어보니까 that이 나왔습니다. 제가 동사 뒤에 나오는 요 that을 뭐라고 했죠? 할 말이 많은 that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뭔가 목적어에다가 명사 하나만 딱 쓰기에는 너무 할 말이 많아. 그래서 that을 일단 쓰고 내가 할 말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that을 쓰고 문장이 이어집니다. 뭘 까먹지 말라고 하냐면 we made 우리가 만들 거야. 뭐를? plans. plan이라는 건 계획이죠. 근데 그 계획을 어떻게 만드냐? together. 함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함께 만들 거를 잊지 말래요. 그런데 추가 정보 주고 있습니다. 언제 만들 거냐면 this weekend. weekend 하면 주말이죠. 그래서 다가오는 이번 주말에 우리가 함께 이거 계획하기로 한 거 잊지 마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런 문장도 익숙해지시죠? 이 문장에서는 역시나 이 that이죠. 할 말이 많은 that을 쓰고 문장을 쓴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 문장 살펴볼까요? 자, 이번 문장의 주어는 너무나 맛있는 피자네요. 피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The pizza was so large that이라고 해서 so와 that에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영어에서는 so that 용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늘 so와 that이 쌍을 이루어서 나옵니다. 이렇게 짝이거든요, 둘이. 그래서 so 다음에 늘 이렇게 형용사가 나오고 that 뒤에는 문장이 나오는데 해석할 때는 어떻게 한다? so 뒤에는 너무 요렇게 해서 뒤에 거를 할 수 있었다 혹은 할 수 없었다라고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문장에서는 The pizza was so large. 이 피자가 너무 커서 어땠다? It fed. 이 피자는 fed 했대요. fed 아시나요? feed의 과거형이 fed거든요. 근데 feed라는 단어가 먹이다 이런 뜻이에요. 음식을 제공하다 혹은 음식을 주다 혹은 먹이다 이런 뜻인데 10 of us 우리가 10명이었나 봐요. 그래서 우리 10명이 다 먹을만 했다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이 문장 역시나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여기 있는 so 그리고 여기 있는 that입니다. 너무나 많이 나오는 표현이고 꼭 알아주세요. 그래서 너무 커서 우리 10명이 다 먹을 수 있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표현을 배웠네요. 그럼 또 다음 문장 알아볼까요? 자, 이번 문장의 주어 또 먹을 거네요. The cake 되겠습니다. The cake. 케이크죠. 근데 케이크가 taste 아시나요? 맛이 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케이크가 도대체 어떤 맛이 났냐면 fine은 괜찮다는 뜻이죠. 케이크 맛이 괜찮았다 이런 뜻입니다. 문장이 완성이 됐는데요. 접속사 but을 통해서 문장 한번 더 써주고 있네요. 그래서 but 하지만이죠. 뭔가 반전이 있나 봅니다. 그런데 it wasn't the best. 이것이 wasn't 아니었대요. 뭐는 아니었냐? The best cake는 아니었다. 이 세상에 모든 케이크 중에 best가 아니었다는 게 아니라 뒤에 추가 정보를 주고 있네요. 케이크인데 어떤 케이크 중에서냐면 I have ever had. had가 여기에서는 먹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종종 have가 먹다라는 뜻으로 쓰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I have ever had 이렇게 쓰면 내가 먹어봤던 케이크 중에서는 베스트가 아니었어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갑자기 케이크 뒤에 이렇게 문장이 나와서 당황하셨나요? 원래 이 케이크 뒤에 이 케이크를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려면 제가 이 뒤에 설명해 줄 수 있는 관계사 that 같은 것들이 와야 되는데 종종 제가 관계사 that은 생략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케이크 뒤에 that이 원래 생략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케이크인데 어떤 케이크냐면 내가 먹어봤던 케이크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케이크가 맛은 괜찮았지만 내가 먹어본 것 중에 최고는 아니었다. 이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럼 또 한 문장 살펴볼까요? 이번 문장의 주어는 it이네요. 이것은 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땠냐면 was 비동사가 나왔죠. 비동사는 늘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의 상태가 어땠냐면 awful 아시나요? awful 하면 아 끔찍해 이런 뜻이에요. awful인데 뭐가 끔찍했냐면 tasting 이 맛이 taste 하면 맛이었다고 방금 전에 배웠잖아요. 그래서 awful tasting 하면 맛이 awful 했대요. 끔찍한 medicine이었습니다. medicine 아시나요? medicine 하면 약입니다. 약. 우리가 이렇게 먹는 약 중에서 medicine 하면 먹는 약인데 대부분 약이 그렇듯이 맛이 별로죠. 그래서 맛이 awful이었다. 그랬는데 but 하지만 하고 접속사 쓰고 역시 문장 한번 더 써줄 수 있죠. I guess라고 합니다. guess 아시나요? guess. 옷 상표도 있죠. guess라고. guess 하면 추측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추측하기에는 the patient 중요한 단어 나왔네요. 환자라는 뜻입니다. 환자. 그 환자가 need의 과거형인 needed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필요했을 것이다. 뭐가? it. 그것이 그 약이. 그래서 it was. 그 약은 awful tasting medicine이었지만 정말 끔찍한 맛이 나는 약이었는데 but 그러나 I guess 뭐다? I guess 하면 내가 생각하기에 the patient. 그 환자가 needed it. 그 약이 필요했을 거라고 추측한다. 이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역시 길지만 순서대로 읽으니까 크게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 문장에서는 중요한 단어들이 많았어요. awful, 끔찍하다, patient, 여기 환자, 이런 단어들 정말 중요한 단어들이 많았죠? 그래서 이런 중요한 단어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문장 살펴볼까요? 자, 이번 문장의 주어는 mom이 되겠습니다. mom, 엄마죠. 엄마는 went to, went면 go의 과거형이잖아요. 그래서 go 하면 가다인데 went to, 갔었습니다. 어디로? to the store. 어디로 갔냐? 가게로 갔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문장이 여기에서 완료가 된 줄 알았는데 to 부정사를 사용해서 문장의 내용을 이어주고 있습니다. 제가 to 부정사가 정말 문장에서 여러 가지로 쓰이는데 가장 많이 쓰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라고 그랬죠? 뭐뭐하기 위하여라고 쓰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문장이 끝나고 나서 대부분 이렇게 나오는 건 뭐뭐하기 위하여라는 뜻이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가게를 왜 갔을까? to grab. grab이라는 것은 뭔가를 이렇게 붙잡다, 손으로 이렇게 움켜쥐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종종 뒤에 있는 물건을 이렇게 움켜줘서 사다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grab some bread. 이 빵들을 사러 가기 위해서 가게로 갔습니다. 라고 문장이 해석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grab이라는 뜻이 종종 사다라는 뜻으로도 쓰이는구나. 특히 이런 거 먹는 거 있잖아요. 이런 빵 같은 거 이런 거 할 때 앞에 grab이라는 단어를 종종 씁니다. 그래서 grab some bread 하면 빵을 사러 갔다라는 문장이 완성됐네요. 그러면 오늘도 문장 쓰기 연습도 한번 해볼까요? 오늘 저와 함께 할 쓰기 연습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조동사 파트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조동사 중에서 should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should 하면 뭐뭐 해야 한다라는 누군가에게 이렇게 뭔가를 권하거나 뭐뭐 해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 조동사 should인데요. 오늘 should를 활용해서 문장을 어떻게 쓸 수 있는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당신은 안전벨트를 매야 합니다 라고 상대방에게 뭔가를 권하거나 뭐뭘 해야 한다는 의무를 주는 문장이죠. 요럴 때 should를 사용하시면 정말로 좋습니다. 자, 그러면 한글 문장을 먼저 영어로 배열해 볼까요? 자, 그럼 주어부터 써야죠. 주어는 당신은이 되겠습니다. 당신은 뭐 해야 된다? 매야 합니다가 동사네요. 매야 합니다. 그런데 뭘 맨다? 안전벨트를 매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배열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당신은 매야 합니다. 안전벨트를. 그러면 이렇게 영어를 한번 써볼까요? 일단 주어는 you죠. 그 다음에 뭐뭐 해야 한다를 써야 되잖아요. 권유할 때는 should라는 조동사를 먼저 써줍니다. 그래서 you should 이렇게 써주고요. 그 다음 안전벨트를 매다라고 할 때 우리가 쓰는 동사가 옷을 입을 때 쓰는 동사와 같습니다. 바로 이 wear인데요. 우리가 옷을 입을 때도 wear를 쓰잖아요. 입다란 뜻인데 안전벨트를 매다라고 할 때도 이 wear를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you should wear 하면 너는
매야 돼. 뭐를 매냐? 안전벨트. 안전벨트 영어로 아시나요? A seat belt라고 합니다. seat 이 좌석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좌석에 있는 벨트다 해서 seat belt라고 합니다. 그래서 seat 다음에 이렇게 belt를 써주시면 you should wear a seat belt 하면 너는 안전벨트를 꼭 착용해야 돼 라는 문장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여기 should가 들어가는 요 자리 잘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문장 또 하나 배열을 해볼까요? 자, 이번 문장은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해야 한다 라는 문장인데요. 이 문장도 역시 한글을 영어 어순으로 먼저 배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는 우리죠. 우리는 그 다음 친절해야 한다가 동사네요. 친절해야 한다. 그런데 누구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식으로 배열하면 되겠네요. 어렵지 않네요. 그래서 우리는 친절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배열하시면 되는데요. 그렇다면 영어로는 어떻게 써야 될까요? 일단 주어는 we입니다. we. 우리는 그죠? 우리는 그 다음에 뭘 써야 될까요? 뭐뭐 해야 한다 하니까 조동사 should를 써주면 되겠죠? should, you should. 그 다음 동사가 여기서 중요한데 친절해야 한다 해서 친절하다라는 건 행동이 아니잖아요. 이게 되게 주의하셔야만 돼요. 친절하다라는 것은 행동이 아니라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태를 나타낼 때 쓰는 동사가 뭐다? 바로 비동사잖아요. 그래서 이 문장에는 비동사를 사용해야 하는데 제가 지난 조동사 강의에서 가장 강조했던 게 뭐죠? 조동사 뒤에는 꼭 동사 원형 형태를 써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비동사의 원형이 뭐다? 바로 be입니다. 그래서 여기 should 뒤에다가 비동사를 쓸 때는 이렇게 원형 형태인 이렇게 should 뒤에는 동사 원형인 be를 그대로 써주셔야만 해요. 이 원형 형태를. 그래서 should be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동사 뒤니까 이제 친절해라 라는 kind라는 단어를 이제 쓸 수 있게 됐죠. 그래서 we should be kind 하면 우리는 친절해야만 해 라는 뜻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친절한지 추가 정보를 줘야죠. 전치사 to를 쓰고요. to 다른 사람들, 다른이란 뜻의 other, 사람들이라는 뜻의 people를 써주시면 완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we should be kind to other people 이렇게 해주시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해야만 합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문장은 인스턴트 음식은 그만 드세요 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상대방에게 뭐뭐를 하라고도 많이 하지만 하지 말라고도 정말로 많이 권유하잖아요. 음식을 그만 드세요 라고 권유할 때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한번 배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어가 나와줘야죠. 주어는 you입니다. you. 그 다음 권유할 땐 뭘 쓴다? 조동사 should. You should. 이렇게 하세요 라는 뜻이죠. 그런데 뭘 하라고 하냐면 그만하라고 하네요. 그만이라는 단어 아시나요? stop 이라고 합니다. stop 멈춰 라는 뜻이죠. 뭘 멈추냐? 먹는 것을 멈춰라. stop eating. 먹는 것을 멈추세요. 그런데 무슨 음식? 인스턴트 음식을 영어로 fast food라고 합니다. 그래서 fast food라고 써주시면 you should. 당신은 이렇게 하세요. 뭘 하라고 하냐면 stop. 멈춰주세요. 뭐를? eating. 먹는 것을. 무엇을? fast food. 인스턴트 음식 먹는 걸 멈춰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럼 마지막 문장 하나 더 배열을 해볼까요? 자, 역시나 이번에도 상대방에게 뭐뭐 하지 마라고 하는 부정적인 권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공원에 있는 잔디를 밟으시면 안 됩니다. 라는 문장을 써볼 텐데요. 이렇게 문장이 약간 길어지면 뭐가 좋다? 그러니까 한글을 먼저 영어로 배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는 당신이죠. 당신은 근데 행동이 뭐냐면 밟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밟으면 안 돼요. 근데 무엇을 밟으면 안 되는지 이제 목적어가 나와야죠. 목적어는 잔디가 되겠습니다. 잔디. 그런데 그 잔디가 어디에 있는 잔디냐? 공원에 있는 잔디. 이렇게 제가 영어는 어떻게 한다? 우리나라 말로는 공원에 있는 잔디 이렇게 쓰지만 영어는 반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잔디인데 어디에 있는 잔디? 공원에 있는 잔디. 이렇게 뒤쪽으로 간다고 했잖아요. 추가 정보가. 이런 식으로 영어 배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어는 당신이죠. you잖아요. you 여기 있네요. you. 그 다음 권유할 때 쓰는 should. 뭐뭐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면 된다고 했나요? 하면 안 된다고 했나요? 밟으면 안 된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조동사에다가 이렇게 not을 붙이면 부정적인 표현이 된다고 지난 시간에도 배웠잖아요. 그래서 should not 하면 안 돼 이런 뜻입니다. 자, 이제 뭘 하면 안 되냐?
밟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밟는다는 게 영어로는 그냥 우리는 이렇게 밟는다는 게 아니라 잔디 위를 걸어가잖아요. 그래서 걷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잔디를 걸으면 안 돼요. 그래서 걸으면 안 됩니다. 어디를? 잔디 위를. 위라는 표현이 전치사 on이 되겠죠. 그래서 on the grass. 잔디가 grass거든요. 그래서 on the grass 하면 잔디를 밟으시면 안 됩니다 라는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walk on the grass 하면 잔디를 밟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어디에 있는 잔디냐? 공원에 있다. 역시 전치사, 추가 정보 주려면 전치사 필요하죠. 그래서 in 써주시고 the park라고 해주시면 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in the park 해주시면 공원에 있는 잔디 이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in the park 이렇게 써주시면 문장이 완성됩니다. 그래서 you should not walk on the grass in the park 이렇게 해주시면 완성이 되는데요. 이 문장 정도도 이렇게 길게 한 번에 얘기하려면 생각보다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문장을 어떤 식으로 영어는 순서대로 쓰나를 평소 때 꼭 고민해 보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영어는 이렇게 써야만 하거든요. 이걸 바꾸면 절대 안 돼요. 한 단어라도 바뀌면 틀리거나 의미가 잘못 전달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you should not walk 걸으시면 안 돼요. 어디를? on the grass 잔디 위를. 어디 있는 잔디? in the park. 요 순서를 꼭 기억해 주시고 영어를 할 때는 우리의 뇌를 요런 어순에 맞도록 계속 훈련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영어 공부 재밌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의 이런 방식의 영어 공부가 정말로 나에게 도움이 많이 됐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 영어 공부는 멤버십과 슈퍼땡스로 후원해 주시는 분들의 힘으로 운영이 되니까요. 많은 후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